이제부터 집 얘기할 거야. 이제부터 집 얘기하고 여기서는 좀 길게 얘기할 거야. 못 먹을 때는 새빨갛게 하고 요거 먹을 때는 조금 까만 거로 조금 가리고 활발한 타월 여기 하기 좋겠다 막 활발한 타월을 막 세상은 웃으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 사람들은 내게 많이 묻는다. 시댁들과 한 집에 사는 것이 어떠냐고. 그 바탕에는 이런 의문이 깔려 있다. 가까운 가족들이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게 과연 좋을까 나쁠까? 나도 한번 해볼 엄두를 내볼까 말까?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세대 차이만큼이나 큰 것 같다. 이사 온 후 한동안 시어머님과 우리 딸들 사이의 논쟁거리는 한 집이냐 딴 집이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 딸들은 대문이 하나고 한 지붕 밑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독립적이니 따로 사는 집이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시어머님은 이게 한 집이니 왜 딴 집이냐 라고 주장하셨다. 한 집에 살게 돼서 좋기만 한데 손녀들이 딴 집이라고 하니 섭섭하셨던 모양이다. 할머니는 바쁜 자식과 손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큰 반면 아이들은 부담을 가졌다. 자식인 남편이나 며느리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마다 문안을 드려야 하나, 퇴근마다 인사를 드려야 하나, 얼마나 자주 식사를 같이 해야 하나 등 신경이 쓰였다. 우리 집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이 고민을 잘 푼 편이다. 자식 세대의 노력보다 부모님 세대의 관대함 덕분이다. 개방적인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때마다 인사를 안 드려도 마음 편히 생각하게 됐다. 남편의 저 다녀옵니다 하는 아침 인사, 온 집이 떠나가라라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계단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인사, 내 경우는 일이 있을 때 찾아뵙는 정도로 오케이가 되었으니 너무 개방적이라고 할까? 한 집에 살아서 좋은 점은 무척 많다.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할 정도로 아이들 키우기에 마음이 푹 놓인다. 우리 부부가 일 때문에 동시에 늦을 때에도 걱정이 없다. 해외 출장 때에도 애들 걱정은 없다. 노부모님 모시는 것도 마음이 놓인다. 친척들은 우리 부부에게 효자, 효부라고 하는데 낯뜨겁다. 건강한 노부모와 한 집에 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식 노릇을 훨씬 부담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도 있었다. 부모님 찾아뵈러 길에 시간 보내지 않고 여유롭게 휴일을 즐길 수도 있다. 한 집에 살아 좋은 것은 노부모보다 오히려 젊은 세대다. 반찬이 풍성해진 것은 예상했던 즐거움이다. 색다른 반찬할 때 좀 더 해서 두 집에 보내니 기대치 않은 맛을 즐길 수 있어 좋다. 남이 해주는 요리는 언제나 더 맛있지 않은가? 재료 꾸기도 좋다. 가게가 코앞에 있어도 여전히 파 한 뿌리, 계란 하나를 꾸는 게 더 편하다. 밥 모자랄 때 밥 한 그릇 얻는 맛도 쏠쏠하다. 물론 주부 노릇 제대로 못하는 내가 가장 덕을 본다. 제일 좋을 때는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때이다. 여자들 할 일이 많아지는 때에 일을 나누니 정말 마음 편하다. 각 집에서 음식 한두 가지만 챙기면 한 상이 금방 푸짐하게 차려진다. 인터폰만 하면 바로 모이니 교통 걱정할 필요도 없다. 갑자기 한 집 차가 고장나면 빌려 타기도 좋다. 아이들도 끼리끼리 문화를 만든다. 자기네들끼리 영화 보러 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줄넘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애들이 조용하게 없어졌다 싶으면 사촌 언니와 밤새며 수다 떨거나 분명히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빠진 거, 귀찮아진 것도 분명히 있다. 다들 입에 담지 않고 적절히 예의 지키다가 가끔 농담거리로 삼는다. 어머님 댁에는 수시로 7 손자 손녀들이 드나드니 심신이 피곤하실 것이다. 게다가 낮까지도 시시때때로 얹혀서 밥을 축내니 일하는 며느리랑 한 집에 사는 부담은 확실하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의 보살핌을 성가셔하는 때도 있다. 인터폰으로 밥 먹어라, 밥 먹었니? 비 오니 우산 챙겨라, 따뜻하게 입어라 등 챙기는 일이 잦아지면 할머니 참 알아서 해요 하고 쏘아붙인다. 나도 그 시절 그랬지만 못된 것들이다. 영원한 세대 차이일 것이다. 이 책은 이 집은 누구인가라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일 거예요.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책을 썼어요. 근데 정책에 대해서 쓰는 책은 잘 안 팔리고요. 이렇게 이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쓴 것들은 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 집은 누구인가는 개정판까지 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놀이라는 책이 한 2, 3년 전에 이제 또 내고 그랬는데 집에 대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람들은 제가 뭐 그냥 집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지만 저는 집에 대해서 제가 갖는 이 관심의 영역이 또 활동의 영역이 꽤 큽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저는 남들하고 달리 아파트를 팔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가장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아이들하고 같이 좀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사무실을 하니까 뭐 회사를 하니까 그 회사하고 이제 한 집에 뭉치자고 하는 게 가장 컸고 또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부모님도 사시면 좋겠다 싶어서 하고 또한 우리 이제 시댁 시누이가 이제 마침 그때 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 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이름은 세가족 집이라고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시아버님이 그때 우리 집에다가 무슨 이름을 근사하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무슨 제 뭐 어쩌고 하는 거 무슨 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맨날 피하다가 저희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간판을 세가족 집이라고 붙였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같이 사는 동안 정말 좋았어요. 정말 물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시부모님이 워낙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같이 밖에 나가는 사람 며느리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고. 그런데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괜찮다고 하는 걸 많이 아셨고요.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로 간에 이제 노동을 나누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추석 때하고 설날 때가 무지 좋죠. 저희는 제사는 안 지냈지만은 하여튼 그냥 정말 음식 한두 개만 차리면 그냥 금방 한 상이 차려지니까는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말까 하는 분들은 일단 제 책을 읽으십시오. 여기에 지금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합니다. 나눠 먹는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밖에 나가도 걱정 안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합니다. 다음 편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책에는 꽤 자세하게 써 있는데 앞뒤 얘기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인생 프로젝트 아니에요. 같이 모여 살겠다고 결정하는 게. 그래서 요 다음 편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 일단은 요새는 다 개인주의적인 생활이지만 내가 일단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은요, 부부만 산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거 노부모님, 부모님들은 이제 점점 힘이 빠지시고 어떻게 좀 같이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솔직히 요새는 캥거루들도 많아가지고 그 부모님 집에 가서 얹혀 살고 아이 키우게 하고 이러는 것도 꽤 많지만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그 삶에서 꼭 생각해봐야 어느 시점이 되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의 숙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생각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안녕.